자, 그러면 이렇게 딱 되고 나면은 그럼 도대체 이런 식의 충원 구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 이거 나중에 그 기회 되면 제가 의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대. 의대 보시면 좀 많이 놀라시겠다. 의대 보면 딱 이렇게 숫자 맞아요. 가나다군이 숫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원 인원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별로 안 궁금하실래나? 자, PT로 잠깐만 다시 돌아와 주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PT 계속 PT였어요? 충원 합격은 어떻게 아냐? 충원 합격은 어떻게 아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충원 합격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충원 합격은 요렇게 지금 이제 이게 2025학년도 정시 충원 합격입니다. 그래서 숭실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은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는 홈페이지, 그리고 언제는 전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충원 3차까지는 전부 다 홈페이지에서 한다고 돼 있죠. 저 때는 전화가 안 와요. 저 때는 전화가 안 오고 각자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저 때는 각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충원 4차랑 충원 5차에 가면은 저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충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충원 합격자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예비 합격자가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정시 원서를 쓰신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원서를 쓸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원서를 쓸 때는 여기 지금 보시면 어디가 대입 결과 공개해 보시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이렇게 충원 합격 순위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가지고 이 충원 인원을 알 수가 있어요. 충원 합격자 순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이렇게 나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와 있을 때 이 충원 합격자를 그럼 보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원 합격자를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만 칠판으로 넘겨주세요. 자, 이게 충원 합격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대학이 모집 인원이 10명이에요. 근데 충원이 10명이 됐어요. 근데 어떤 대학은 모집 인원이 5명인데 충원이 1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충원 인원이라는 의미는 충원이 10명, 모집이 10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자, 최초합을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최초합을. 그러니까 A 모집 단위, 그리고 B 모집 단위가 있는데, 최초합을 A 모집 단위는 몇 명을 하는 겁니까? 10명을 하는 거예요. B는 몇 명을 하는 거예요? 5명이 하는 거예요. 근데 A 모집 단위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명이 있는데, 이 10명 중에서 3번, 4번, 5번이 등록을 안 했어. 그러면 11등, 12등, 13등이 합격자가 되죠. 근데 이 11등, 12등, 13등 중에서 그렇게 딱 됐더니 그 다음번에 9등, 10등이 또 사라진 거예요. 9등, 10등이 사라졌으니까 14등, 15등이 여기 갔겠죠. 근데 여기서 11등, 12등이 그 다음에 또 빠지는 거예요. 또 빠지니까 16등, 17등이 여기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다음번에 갔을 때 13번하고 뜬금없이 13번하고 7번하고 8번이 7등하고 8등이 13등, 7등, 8등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18등, 19등, 20등이 붙겠죠. 그러고 끝났어. 되셨죠? 네,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면 최초 합을 10명이 했는데 지금 11등부터 20등까지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충원은 총 10명이 된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 그러니까 10명이 더 충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총 합격자는 몇 명이다? 총 합격자는 20명이에요. 20등까지 붙었잖아. 근데 등록은 누가 했어요? 1번, 이거 잘 안 보이실려나? 등록은 1번, 2번, 6번, 그리고 다 사라졌죠. 그리고 16번, 17번, 14번, 15번, 18번, 19번, 2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등록은 몇 명이 한 거예요? 등록자는 총 10명을 한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런데 이 밑에 친구들은 5명이 최초 합을 했고 추합이 1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총 합격자는 몇 명이다? 15명이다. 그렇지만 최종 등록자는 몇 명이겠어요? 당연히 5명이겠죠. 물론 정확히 표현하면 10명 이하겠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꼭 이런 형식을 띠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1등부터 6등까지는 계속 등록을 해서 뭐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밑에가 오히려 막 빠지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아니면 10등 자리 하나 가지고 10명이 돌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건데 저런 구조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원서를 쓸 때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원서를 쓸 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게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총 합격자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총 합격자가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원서를 쓰는 것 자체가. 그래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15명 하는 것보다는 20명 받는 게 20명이 합격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애들이 왜 탐구 과목 인원 많은데 가는 거랑 똑같은 것이 뭐.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너무 쉽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고급을 하나 하겠습니다. 고급을 하나 할게요. 자, 이 색이 잘 안 보이죠? 최종 등록자 70% 컷은요. 여기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어떤 애들 중에 70%라는 뜻일까요? 자. 여기에 최종 등록자 70% 컷, 이게 바로 어디가에 있는 컷이죠. 네. 어디가 있는 컷이잖아요. 어디가 있는 컷인데 이 어디가에 있는 컷의 최종 등록자 70% 컷은 여기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어떤 숫자일 거냐 이거예요. 당연히 요 숫자죠. 등록이라고 적혀 있잖아. 등록. 등록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총 합격자가 아니라 최종 등록자의 70% 컷이니까 등록자의 70% 컷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7등, 여기서는 3등 또는
등의 점수를 가리키는 거다. 최종 등록자. 근데 그 최종 등록자가 여기에서 어디에 위치할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70% 컷만 나오는 겁니다. 그 밑에를 내려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추합까지 다 들어온 거죠. 그쵸? 네, 추합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네. 우리 이제 나중에 원서 쓸 때 되면 굉장히 그 질문 많이 나오잖아요. 최종 등록자 70% 컷이 추합자까지 포함하는 거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당연히 추합까지 다 간 다음에 추합까지 다 가는 애들 중에 등록한 애들인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차곡차곡 앞에 애들이 더 위에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마지막에 있는 아이들의 70%일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그게 종합전형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을 잘 해두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게 이걸 보는 궁극적인 이유 자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또 할 건데 오늘 되게 잘 들으시는 것 같아서 아닌가? 이해도가 되게 높으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해도가 높으신 것 같아가지고 여긴 10명에 10명이 충원이 됐잖아요. 그럼 100%잖아요. 근데 여긴 5명에 10명이 충원이 됐으니까 200%죠. 이런 걸 이제 충원율이라 그래요. 충원율. 충원율이라 그러는데 충원율은 모집 인원 분의 충원 인원 곱하기 100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저런 공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10명, 10명 똑같이 충원된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100% 충원된 거고 얘는 200% 충원이 된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 뭔가 변수를 노리고 원서를 쓴다면 원서를 이렇게 노리고 원서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모험, 그러니까 뭔가 변수를 바라고 원서를 쓴다면 A를 써야겠어요? B를 써야겠어요? 그럼 이거 하나 더 써볼까요? 이게 원래 예정엔 없었는데 C 하나 더 써볼까요? C는 100명 모집에 10명 충원됐다. 그럼 얘는 몇 %예요? 얘는 10%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험을 뭔가를 바라고 뭔가 이렇게 변수를 바라고 모험을 해야 된다. 던져야 된다. 던질 때는 A, B, C 중에서 어디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B를 던져야 되는 거죠. B를 던져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이 10명이라고 해도 그 10명이 똑같은 10명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런 충원 인원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지원 과정에서 총합격자의 규모를 가늠하여 실제로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런 것들을 좀 본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숭실대 잘 보세요. 위에 숭실대 잘 보고 계세요? 전 칠판 지우고 있을 테니까. 숭실대 맨 마지막에 지금 보면요. 맨 마지막에 등록. 맨 마지막에 등록. 확인하셨어요? 등록? 맨 마지막에 등록이 2월 20일 목요일 4시, 오후 4시까지라고 되어 있죠. 거기 등록이. 그럼 만약에 숭실대, 제가 숭실대 관계자인데 4시까지 등록을 받았더니 원래 10명 뽑기로 했는데 최종 등록자가 8명밖에 없어. 그럼 몇 명을 못 뽑은 거예요? 자, 채팅 안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꾸 입으로 되뇌어 보시는 건 하시면 좋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1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최종 등록한 애가 8명밖에 없어. 그러면 몇 명이 등록을 안 한 거예요? 2명이 안 한 거예요. 그럼 그 2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 2명이 4년 동안 내는 등록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2명을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하겠어요?
뽑으려고 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수시, 정시, 그 다음에 추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추가 모집이 있다고 치면, 여기는 추가 합격이 아니에요. 추가 모집이 있다고 치면은 수시는 6장이나 쓰니까 중복 합격자가 더 뭐해질 수 있어요? 많아질 수 있죠. 그럼 그 많아지는 중복 합격자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못 뽑은 인원이 생겨요. 즉 미등록 인원이 생겨요. 미등록 인원이 생긴다. 그럼 그 미등록 인원을 어떻게 하나요? 미등록 인원을 이렇게 넘겨요. 2월해요. 그걸 미등록 2월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쵸? 예, 미등록 2월 인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몇 날 몇 시로 무조건 딱 기간을 뭐 해놓기 때문에, 정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A대학과 B대학에 붙어 있는데 A대학이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A대학이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 마지막에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B는 붙어 있는데. 그럼 A대학은 내가 가겠다고 하고 B대학에 안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B대학 입장에서는 이제는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어떤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일로 넘긴단 말이죠. 그럼 넘기면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뽑고자 했던 정시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여기 끝부분에 가면 또 뭐가 생겨요? 미등록 인원이 생기죠. 그럼 이 미등록 인원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추가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추가 모집은요 2월 20일부터 2월 28일 또는 2월 20일부터 2월 27일 요때 하는 거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 추가 모집에서 못 뽑는 애들이 생기면 이 추가 모집에서 못 뽑는 애들은 다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되시나요? 네,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런데 여기 애들이 없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2년 뒤에 뽑습니다. 이거 오늘 이제 처음 아시는 분들 꽤 되실걸? 2년 뒤에 뽑습니다. 자, 올해 지금 2025 입시가 진행 중이죠. 자, 2025에 수시 미등록 2월 인원은 정시로 넘겨서 뽑았어요. 정시로 넘겨서 뽑았는데 안 되면 추가 모집을 했어요. 추가 모집을 했는데 안 됐어요. 자, 그럼 이 안 된 인원을 가지고 지금 2025학년도 입시가 끝났어요. 그러면 2026은 이미 뭐 돼 있습니까? 발표돼 있죠. 그러니까 인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2026은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2026은 발표가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올해 2025년 4월 말에 뭐가 나옵니까? 2025년 4월 말에 2027 전형계획이 나오죠. 그럼 이 전형계획안 때 얹어서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매년 뽑는 인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학은 자신 있는 대학은 이걸 1로 안 넘기고 1로 바로 넘겨버린다. 여기에 못 뽑은 몇 명 안 되면 이 못 뽑은 인원이 몇 명이 안 된다. 그럼 바로 1로 넘어가 버린다. 2027 전형계획안으로 바로 넘어가 버린다. 그럼 내년에 2026이 끝나고 나면 2026 모집이 끝나고 나면 2028 전형계획안을 짜야 되니까 그 2028 전형계획안 안에 쟤네를 얹어가지고 뽑는다.
요거 하나만 아셔도 이렇게 되게 오늘 보람 되실걸?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6은 확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을 뽑겠다 확정이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대가 논술 전형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인원을 많이 뽑았잖아요. 논술 인원을 많이 뽑아서 그 많이 뽑은 인원이 2025에 만약에 초과를 하게 되면 2027에서 인원을 좀 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줄어든 것만 못 뽑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올해 특수한 상황으로 연대가 이제 더 이렇게 또 만약에 인원을 더 많이 뽑게 됐다면 많이 뽑은 인원을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줄여야 되니까 그 줄이는 걸 당연히 2026에서는 못 줄이는 거죠. 이미 뽑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공학과를 원래 80명을 뽑기로 했는데 75명밖에 못 뽑았다. 그러면 그 2027학년도에 건축공학과가 85명이 되는 거죠. 85명이 되니까 85명을 뿌리겠죠. 수의정시는 따로따로.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거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총 정원을 정한 다음에 비율을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집 단위는 정시는 몇 퍼센트, 수시는 몇 퍼센트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정해놨을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